이제 교통편이 편하죠, 롯데월드는. 여기서 버스 한 번 타면 강남역까지 가잖아. 그 다음 바로 지하철 한 번 타면 잠실역이잖아. 내리면 지하철역이랑 연결돼 있잖아, 롯데월드. 장점이 있죠. 3차 함수 개형입니다. 자, 거의 외울 만큼 봐야 되고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는 거. 개형뿐만 아니라 이제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다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일단 봐봐. 일단 이렇게 갑니다. 3차 함수 개형. 기본적으로 개형이야. 증가, 감소가 나타나야 돼. 됐어? 그럼 3차 함수의 개형을 판단할 때는 3차 함수의 개형, 자 다시 3차 함수의 개형을 판단할 때는 3차 함수를 fx라고 하잖아? 그럼 난 요놈의 개형은 뭘 이용해서 분류해서 생각하냐면 이 함수의 도함수인 f's의 부호로 보는 거야. 다시 증가냐 감소냐가 개형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잖아. 그럼 f의 증가랑 감소는 f'의 부호가 결정한단 말이지. 내 말이 이해됨? 자, 그렇기 때문에 니네는 요놈의 개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면 이 개형의 기준은요. 자, 개형의 기준은요.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f'x의 부호입니다.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는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의 부호 x축과의 위치관계에 의해 결정되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0보다 큰 거고 아래 있으면 0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축과 가질 수 있는 위치관계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쵸? f'x의 부호는 다시 누구와의? x축과의 뭐를 갖고 판단하게 되냐면 위치관계가 기준이 돼서 판단을 하게 될 거고, 자, 도함수가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가 x축과 가질 수 있는 위치관계는 안 만나든 접하든 두 점에서 만나든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다. 이해됐니? 자, 그래. 그래서 내가 일단 나름 이렇게만 할 겁니다. 얘가요, 그냥 자, 요렇게 생겼고 나는 양수인 개형만 그려줄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모임 개형만 그려줄 거라고요? 양수인 개형만 그릴 거예요. 그럼 음수인 개형은요, 아래 위 뒤집으면 되겠지,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네가 될 거고, 자, f'x는 그러면 3px 제곱 더하기 때레랭 이렇게 된 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도 최고차함계수가 이제 양수가 되겠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야. 그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일단 첫 번째, f'x가 x축이랑 몇 개의 교점을 갖냐면 제일 많이 가는 것부터 해볼게. x축이 있고 2개의 교점을 갖습니다. 자, 일단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럼 보자. 다시 f'x가 이렇게 돼 있으냐. f'x의 부호가요, 알파가 되기 전까지 0보다 크다가, 자, 적지만 일단 들어. 0보다 작았다가 0보다 큽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걸로 fx 그래프를 그린다 치면 뭐하다 뭐합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fx 그래프를 그리면 개형으로 치면 어떻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게 fx가 됩니다. 개형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좀만 더. 여기서 x축이 어디인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x축이 있다면 그걸로 난 x절편 아까처럼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건 뭘로 찾는다? 인수? 분해로 찾는다. 됐어? 자, 다시 두 번째. 그럼 여기서 힘들어. 네, 여기선 됐고. 자, 일단 그래프 이해된다? 자, 그럼 대략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 f'x는 최고차함계수 뭐? 3p 알파랑 베타가 절편. 일단 됐지? 나중 되면 이제 여기에 뭔가 더 추가가 될 텐데 일단 지금 요만큼만. 자, 그리고요, x는 알파에서 함수 fx는 극대야 극소야? 도함수의 뭐가 그래?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극
그렇지. 베타에서 극소가 됩니다. 그러면 아니야, 이따가 하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개형은 fx가 f'x가 x축이랑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겁니다. 즉 접하는 상태지. f'x가 대략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나 볼까? fx는 증가하다가 접선의 길이 0 한번 찍고 다시 뭐합니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얘를 갖고서 fx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치면은, 자, 어떻게? 증가하다가 접선의 길이 0을 한번 찍고 증가하는 이게 y는 fx야. 그러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보면은 접선의 길이가 0이 아니야? 0이 내가 그려지는 거야. 기울기가 0인 접선을 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이렇게 됩니다. fx가 x축이랑 안 만나는 거야. f'x가 x축이랑 안 만나서 알파 기준으로 최소값을 갖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 그럼 얘는요, fx가 뭐만 해요? 그냥 쭉 증가만 합니다. 접선의 길기가 이 지점에서 제일 작아, 안 작아? 작아요. 내가 이 지점을 뭐 예를 들어서 알파, k라고 해보잖아. 그러면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증가하다, 증가합니다.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x는 알파에서 제일 작아, 안 작아? 작아. 근데 그 기울기의 값이 이렇게 되고 k가 되는 거지. f' 알파가 k니까. 그럼 내가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생긴다고 치면 이렇게 접선의 길이가 생기는 거고 얘 기울기가 뭐가 되네라는 거야? k가 된다는 얘기야. 자, 일단 요건 내신용이야.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됐니? 응? 아니야. 똑같지 않아. 다 증가함수인 건 똑같은데 얘는 접선의 길이가 제일 작은 순간이 0이고 얘는 접선의 길이가 제일 작은 순간도 어떤 양수인 k값이야. 똑같진 않아. 이해됐어?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서 자, 알아줘야 되는 좀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3차 함수가요. 자, 얘는 극값을 갖고 얘는 극값을 갖지 않죠. 다시.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 3차 함수가 그러면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이라는 건 됐어? 앞에서 했던 3차 함수가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의 조건이랑 같다 다르다? 같다. 앞에서 했었어. 맞아. 자, 그럼 다시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아니한다의 조건은요. 됐어요. 그 3차 함수가 자, 뭐랑 똑같은 소리야? 그 3차 함수가 자,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무슨 함수인? 감소함수인 거랑 같다 다르다? 그 조건과 같다. 증가함수가 되려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 되고 감소함수가 되려면 음수가 돼야 돼. 이 조건과 같고 얘가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다 뭐랑 똑같았어? 그 3차 함수가 무슨 대응? 1대1 함수거나 1대1 대응인 조건이랑 같았고 그럼 그 얘기는 그 3차 함수에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어?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 이 조건이랑 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랑 똑같다라고 했어. 됐니? 자, 일단 요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그러면 다시 봐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의 조건은 이것들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2번이나 3번 케이스지. 도함수의 부호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 다시. 그럼 이 얘기는 도함수의 3차 함수 f의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요. 반대로 도함수의 뭐가 변하면 돼?
부호가 변함되는 거고 이차함수의 부호가 변하려면 그 이차함수가 x축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면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면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된다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3차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요. 3차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라는 거는요. 뭐가 되는 겁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자, 도함수의 부호가 변한다. 변하는 순간이 있다. 즉, 도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몇 개의 교점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판별식 0보다 무엇하다? 크다까지 정확히 기억하면 일단 첫 번째 내신용으로 알아야 되는 건 적당히 정리가 된 거야. 자, 근데 요게 끝이 아니거든. 찍어야 돼요. 네, 찍어야 돼요. 또 설명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3차 함수. 해마로.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줄게. 니네 그럼 이거 이런 표현해봐. 이거 표현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됐어? 이게 뭐랑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3차 함수 fx가 자, y는 k와 항상 몇 개의 교점만 갖는다? 항상 한 개의 교점만 갖는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 봐봐. 극값을 가지면 증감이 변하니까 어떤 상수함수랑 교점이 하나가 아니라 3개까지 나올 수 있지. 최대. 하나, 두 개, 3개 이렇게지. 근데 증감만 하나 함수면 교점이 항상 몇 개만 생겨? 하나만. 왜? 1대1 함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좀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봐놓고 이해해 놓으세요. 조심히 놀고 보니까 꼬맹이들 여기저기 짱 박혀서 담배도 많이 피더라. 아, 냄새 더러워서 진짜. 애들 다 어디저기 짱 박혀서 피던데? 애들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 엄청 나더라. 당연히 안 펴야죠. 그죠? 어디서 구할까? 그치. 세상에 돈이면 다 된 어른이 되게 많거든? 봅니다. 그 다음에 3차 함수에서 조금 더 알아야 되는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봅니다. 3차 함수의 대칭성이랑 비율 관계입니다. 네. 겁나 중요합니다. 네. 자, 3차 함수의 대칭성과 비율 관계.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고요. 정확히 말하면 3차 함수의 대칭성과 비율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교육과정을 넘어가기 때문에 교육과정상으로는 완전히 옳은 풀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단축시켜 주거든. 그리고 식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네, 되게 편한 상황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3차 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3차 함수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3차 함수 그래프란 도형은요, 점대칭 그래프입니다. 점대칭 함수입니다. 다시요. 3차 함수 무조건 어디 대칭 함수라고?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입니다. 자, 근데 그 점이요, 무슨 점이냐면요, 이런 점을 전에 했었어. 자, 변곡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입니다. 네. 변곡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입니다. 3차 함수.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 자, 변곡점이라는 건요. 먼저 자,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줄게. 자, 3차 함수 fx가 있어. 그러면 변곡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몇 번을 미분해? 두 번 미분해.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를 a라고 하잖아. 다시 3차 함수를 두 번 미분한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고 1차 함수면 1차 방정식은 반드시 하나의 실근을 가져간 거죠. 그럼 걔를 a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서 변곡점은 어떻게 되냐면 변곡점은 a, fa가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됐지? 두 번을 미분한 그 값을 0으로 만든 지점. 자, 그리고요. 일단 요게 첫 번째 변곡점을 구하는 방법인데 두 번째 아까 내가 이랬잖아. 우리 3차 함수에서 일단 들어야 돼 무조건 3차 항 1차 항만 있어. 됐니? 그럼 홀수 차수인 항만 있지. 그럼 이 3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져 안 가져? 가져. 어디 대칭이었지? 원점 대칭이었지. 그럼 이 경우에 원점이 변곡점이 돼 안 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3차 함수에서요. 3차 함수 fx가 있는데요. px 세제곱 더하기 qx 이렇게 해서 홀수 차수만 있습니다. 이러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얘 원점 대칭이 아니야? 그럼 얘는 원점 대칭인 함수니까 원점이 변곡점이 아니야? 원점이 변곡점인 게 확실하겠지. 됐어? 원점이 변곡점이야. 그러면 fx는 px 세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이야. 이렇게 되면 이 r이 없을 때 원점 대칭이었지. 위로 r만큼 올라가면 얘는 어디가 변곡점이 돼? 0,r이 변곡점이 되는 거야. 되니? 자, 그래서 이때는 0,r이 일단 변곡이 되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점에 대해 점대칭의 특징을 가져요. 근데 변곡이라는 건요.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변곡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도함수의 극점과 같습니다. 도함수가 2차 함수지? 그 2차 함수의 꼭지점 되는 지점이 변곡점 x좌표랑 같아. 됐어? 자, 다시 변곡이 되는 순간은 3차 함수 fx가 다시 몇 차 함수 fx가? 자, 3차 함수 fx가 x는 a에서 변곡이란 얘기는 뭐랑 똑같냐는 얘기냐면 f'x는 x는 a가 대칭 축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는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f를 미분한 게 2차 함수지. 변곡은 한가운데인 점이잖아. 이 도함수의 한가운데인 지점이 변곡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일단은 요게 그 다음 대칭성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비율 관계를 볼 겁니다. 자, 이제 잘 보시는데요.
하자. 자, 비율 관계인데, 자, 이걸 이제 적당히 설명을 해줄 건데, 이 비율 관계는요, 언제 생기는 거냐면, 3차 함수가, 이게 비율 관계가 얘만 있는 건 아닌데, 첫 번째 비율 관계는 3차 함수가 직선과 접하고 다시 만날 때 생깁니다. 됐지? 3차 함수가 직선과 접한 다음에 다시 만날 때 생깁니다. 무조건. 두 번째는요. 이거는 좀 설명하기 애매한데, 자,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 있을 때 이제 그때에 대한 비율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무조건 필수는 1번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솔직히 2번은 모르면 그냥 계산해서 풀면 된다? 물론 1번도 모르면 계산해서 풀어도 돼. 근데 1번은 진짜 많이 나온 상황이니까 얘는 무조건 알고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얘기를 먼저 해보자. 1번 3차 함수랑 직선이 접하고 만날 때 자, 예를 들어서 적당한 걸로 한번 갖고 놀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상황이야. 딱 얘만 해서 이해만 딱 시켜줄게. 함수 fx가 있어. 얘가 3차 함수인데 ax 세제곱 더하기 bx래. 자, 내가 지금 일부러 뭐만 한 거야? 홀수 차수만 뒀어. 왜? 변곡점을 그냥 원점에다 갖다 놓고 싶거든. 됐니? 다시 변곡점 어디다 갖다 놓고 싶다고? 그냥 원점에다 갖다 놓고 싶어요. 자, 그리고요. gx란 어떤 직선이 있을 건데 직선이 mx 더하기 n이랍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일단 fx가 원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fx가 원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를 그리면은요, 대략 자, 이렇게 생긴 y는 fx가 생깁니다. 자, 얘는요, 지금 어느 지점이 변곡임을 확실히 알아요? 자, 이 점이 변곡임을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요, 얘랑요, 이제 직선이랑 접하고 다시 만나는 상황을 만들 겁니다. 적당히 접하고 다시 만나는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요 분홍색 직선이 y는 mx 더하기 n입니다. 자, 그러면요, 얘가 접하고 다시 만나죠. 우리 접할 때 중근을 갖는 건 알겠지? 접할 때 중근을 가지니까 내가 이 점의 x좌표를요, 접점 x좌표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점 x좌표를요, 베타라고 해볼게요. 됐니?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짓이 되게 중요한데, 자, 이렇게가 돼야 돼. 잘 봐. ax 세제곱 bx는 mx 더하기 n이요, 실근을 가져요. 그죠? 어떻게 갔습니까? 누구랑? 알파랑 베타를 실근으로 가져요. 근데 알파에서는 뭐예요? 접하니까 중근을 갖고 베타라는 다른 근을 갖겠지. 됐어? 자, 다시 된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봐. 일단 봐. 자, 그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게 돼야 돼. 자, 이 얘기는요, 알파, 베타가 해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어. 3참수 ax 세제곱 더하기 b 빼기 m 곱하기 x 빼기 n은 됐어요? 0의 실근이 알파, 베타야 아니야? 이항한 것 뿐이야. 그러면 얘가 알파를 준 건 베타를 다른 한 근 가지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을 쓰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떻게 써도 전혀 상관없냐면 얘는 최고치 한계수 A고 알파를 중근으로 가지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자,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이 상황을 이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다시 위치 관계는 다시 여기서 잘 봐. 내서 써놓은 이 상황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위치 관계는 인수정리로 쓸 수 있어? 없어? 인수정리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시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야. 자, 이대로 보면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지 지금. 다시 얘기를 해줄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fx는 gx란 이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란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fx 빼기 gx는 0이란 이 방정식의 실근이 뭐랑 같아? 알파 베타랑 같고 얘가 3차식이잖아. 근데 여기다 알파 넣으면 0 되고 알파 넣으면 0 되고 베타 넣으면 0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약간 불편해. 사실 왜 알파가 중근이 좀 약간 고민되지? 자, 얘가 왜 중근이 되는지 다시 설명을 해줄게. 잘 봐. 얘네 일단 첫 번째. F 알파랑 G 알파랑 같아요, 안 같아요? 얘랑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F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알파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생각해서 써보면요. F 알파 빼기 G 알파가 0이고요. F 프라임 알파 빼기 G 프라임 알파가 0이니까요. 여기 있는 이 함수는요. 알파 넣으면 0 되고요. 미분해서 알파 넣어도 0 되죠. 우리 앞에서 했잖아. FA가 어떤 함수한테 A 넣어서 0이고 미분해서 A 넣은 게 0이면 이게 fx가 다항식이라면 이 다항식은 뭘 인수로 가져요?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서 x축에서 x는 a에서 접했었단 말이야. 됐어? 어떤 함수 얘 fx 빼기 gx한테 알파 넣어서 0 나오고 미분해서 알파는 0 나온 거야. 다시 a 넣어서 0 나오고 미분해서 a 넣어서 0 나오면 fx가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갔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알파 넣어서 0 나오고 미분해서 알파 넣어서 0 나온 거잖아. fx 빼기 gx는 x 빼기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 그럼 접하면 중근 가져 안 가져? 중근 가져. 됐니?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fx 빼기 gx가 일단 이렇게 됨을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야. 됐니? 두 번째는요. 이 상태에서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 근의 합은 지금 0이지. 자, 몰라 무슨 말인지? 니네 다시 기억 안 나? 자,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한 번만 정리해 줄 거다. 이제 다시는 안 할 거다 이거는. 니네가 모르면 알아서 잘 찾아봐라.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요.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근을 둘씩 곱해서 더한 거는 a분의 c고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이거 이용해서 요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얘긴 다시 생각해봐. 베타는 마이너스 2알파야 아니야? 야, 알파랑 베타의 절대값이 몇 배 차이나? 2배 차이나? 자, 내 얘기 잘 들어. 2배 차이 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마만큼 거리랑 내 말 이해되니? 여기서 이마만큼 거리랑 몇 배 차이? 2배 차이. 2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이게 길이가 1이 아니라 그냥 비율이 1대 2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변곡을 어떻게 한 번 더 쓰냐면 자, 지금 봐봐. 이 변곡점이라는 건요. 이 2차 함수, 도함수의 대칭축이 되는 지점이랑 같다고 그랬지. 그럼 이 알파를 기준으로요. 알파랑 변곡에 대해 대칭인 여기에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거 없을까?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알파가 있겠죠.
그럼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얘랑 같을까 안 같을까? 당연히 같아야 돼요. 변곡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접선이 그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지. 그리고 일단 요 직선의 기울기도 뭐가 되는 거야? m이 되는 거다. 여기까지 됐으니까 m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이게 1대 여기가 다시 1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면 여기가 다시 몇이 돼? 1이 돼야 되고, 자, 이 3차 함수가 이 직선과 접하고 다시 만난 이 지점 있지? 이 점이 여기에 있을 때 이마만큼 거리도 몇이 된다? 1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일단 사진 찍으세요. 나 그 다음 바로 또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상황을 보면 모든 3차 함수는 직선과 접하고 다시 만날 때를 보는 거야. 그럼 저 상황도 돼야 되지만 이것 또한 당연히 돼야 돼. 자, 적당히 그릴 겁니다. 3차 함수가 있는데,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자, 요렇게 있어. 요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됐건 접하고 다시 만나. 자, 축이랑 평행한 직선이랑 접하고 다시 만나. 자, 얘가 y는 fx야. 자, 다시. 그럼 이렇게 둘이 지금 직선이 평행한 거야.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 있어. 자, 그러면 평행한 것도 변곡점에 의해서 변곡점 때문에 평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변곡점 중심으로 둘이 변곡점 기준으로 얘랑 얘가 대칭점인 거야. 그건 맞아. 자, 다시 그러면 이 지점 됐어? 이 놈의 중점에 누가 있어? 자,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지점 있잖아? 그럼 그 지점의 한가운데 늘 변곡이 있는 거야. 그럼 다시 볼게요. 3차 함수가 이 직선과 접하고 다시 만나죠. 그러면은 자, 접하는 데부터 변곡까지 다시 만나는 데까지 이렇게 있겠지. 여기. 그럼 이게 1대2 아니야? 1대2고요. 다시 3차 함수가 접하고 다시 만나. 접하고 다시 만나. 자, 그럼 접하고 다시 만나면 여기 지점이 있고 여기가 변곡이야. 이게 1대2야. 근데 다시 여기서 이게 1대2야. 그리고 여기가 1대1이 돼야 돼, 무조건.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거랑 길이 같아, 안 같아? 이렇게 같아지는 거다, 무조건. 알아들었니? 자, 다시 3차 함수가 접하고 직선과 다시 만나. 변곡점의 x 좌표 사이 거리만 보는 거야. x 좌표 사이 거리가 1이면 다시 만난 데까지 이만큼 커져. 1대2고 이 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1대1대1이야. 자, 조금만 더 한다. 자, 그러면 이게 길이가 다 얘네도 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해. 지금 이 점에 대해 대칭이 될 거라며. 그럼 얘를 이렇게 갈라먹으면은요. 자, 이 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 높이랑 이 높이 차이가 같아, 안 같아? 같게 되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다르다? 같게 되는 거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고요. 얘를 8조각 나눌 수 있죠. 얘 다 똑같은 직사각형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직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자, 비율 관계를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어디까지 되는 거 아까 식 세운 것도 얘기했어. 만약 네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잖아. 자, 흔하게 나오는 거야.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됐니?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만약 y는 k잖아. 그럼 난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fx랑 y는 k가요. 됐어요. 만나는데 알파가 접하고 베타에서 지나가잖아. 그럼 그 얘기는 fx 빼기 k는 0의 실근이
알파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중근은요 인수를 제곱으로 가졌죠 기본적으로. 그럼 얘는 fx 빼기 k라는 이 함수를 최고차 한계수 모르니까 두고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베타라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것. 됐니? 만약에 여기가 이랬다고 쳐봐. 자, 만약에 여기가 1이래 x좌표가. 근데 여기 x좌표가 3이래. 그러면 이렇게도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돼. fx는 y는 k랑 맞아? 만나는데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고 1에서 접하지. 1에서 접하고 여기를 못 찾는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2잖아. 그럼 이 길이가 다시 1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점에 x좌표가 당연히 4임을 알아 몰라? 아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야지 제대로 공부한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4차 볼 겁니다. 자, 집에 가서 100번 읽어 100번.